하루 1분 건강 채널과 행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가 정말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년기 마음의 풍경을 함께 들여다보고 또 그분들이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아주 따뜻하고 통합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은 이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흔히 노년기를 좀 약하고 외로운 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뭔지, 그리고 그걸 이겨낼 새로운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마음속 지도를 한번 펼쳐볼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의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행동과 이야기, 그리고 몸과 마음의 연결을 통해서 그 벽을 허무는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더 깊은 성장을 통해 모두가 존엄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 황혼의 마음입니다. 노년기라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과연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있을까요? 그 내면의 지도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질병만은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그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견고한 세 가지 벽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퇴나 사별로 인한 상실과 고립, 그리고 만성질환이 우울을 부르고 그 우울이 다시 몸을 아프게 하는 몸과 마음의 악순환,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에서 오는 디지털 소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마치 단단한 쇠사슬처럼 서로 얽혀서 어르신들의 삶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족쇄가 되는 거죠.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보면요. 어르신 100명 중 95명은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계세요. 접근성 자체는 굉장히 높죠. 하지만 그중 절반 정도만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랄까, 마치 최고급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쥐고도 운전하는 법을 몰라서 차고에 그냥 세워만 두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통계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은요, 한 어르신의 목소리를 통해 들으면 더욱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최근에 기억하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툴 때 갑자기 화부터 내게 되고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어떻게 사회적 고립과 감정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지 그 아픔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견고한 벽을 과연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약물 치료를 넘어서 일상 속의 작은 행동과 또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 열쇠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놀이예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종이접기나 악기 연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뇌를 깨우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 나도 아직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는 즐거운 성취감을 통해서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 셈이죠. 다음은 이야기가 가진 치유의 힘을 활용하는 회상요법입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엔 그랬지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거랑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처럼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경험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다독이고 마음의 힘을 얻는 아주 따뜻하고 강력한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상요법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기억력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흩어져 있던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내 삶도 꽤 괜찮았구나 하는 깊은 통합감과 만족감을 선물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치유의 지도를 좀 더 넓게 펼쳐볼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과의 연결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통합적인 치유는 이 튼튼한 세 기둥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요가나 명상으로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스트레스와 마음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거고요. 둘째, 정신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수면의 질을 높여서 뇌가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세상과 다시 친구가 돼서 고립의 벽을 허물고 필요하다면 화상통화 같은 기술을 통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렌즈를 살짝 바꿔서 노년기에 마주하게 되는 더 근원적이고 깊은 내면의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노년 초월이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웨덴의 사회학자 라르스 톤스탐이 제시한 이론인데요. 쉽게 말해서 나이가 들면서 물질적인 욕심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거칠애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올라서 복잡했던 마을을 평온하게 내려다보듯이 시간과 공간, 또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삶과 죽음까지도 더 넓고 평화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건 쇠퇴가 아니라 깊은 지혜로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행복이 개인의 성숙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겠죠. 가족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역할가침이라는 이 가슴 아픈 용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정작 자신의 삶은 잃어버린 채 돌보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갇혀버리는 현상을 말해요. 어머니를 돌보는 딸로서, 아버지를 챙기는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르신을 위한 진정한 돌봄은 가족 전체가 함께 건강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요.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의 존엄한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어떻게 집중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희망의 청사진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열쇠는 바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다시 꿋꿋이 일어서는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전환은 바로 이겁니다. 누님기를 단순히 약해지는 시기로 보는 대신 평생의 경험으로 다져진 지혜와 이 회복 탄력성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보고 이걸 더욱 빛나게 도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분석의 핵심을 세 가지 행동 전략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합해야 합니다. 약과 상담, 놀이와 운동처럼 좋은 모든 것을 결합해야 합니다. 둘째,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년의 약점이 아니라 지혜와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연결해야 합니다. 가족, 지역사회, 기술을 촘촘하게 엮어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와 또 나 자신은 우리 곁의 어르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의 마지막장을 아름답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존엄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